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만나는 회원가의 대담 코너입니다. 자, 이 회원가의 대담 코너는 미래경영연구소 회원, 즉 뉴스 브리핑을 잘 되기를 바라면서 후원하는 회원들과의 이 대화 코너입니다. 지난번에 이종욱 강사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HMS6500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글 하나 소개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종욱 강사님, 저번에 이어서 이번 방송도 잘 봤습니다. 이 로스쿨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입시고요.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견해도 잘 들었고 오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직접 교육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생생한 교육 제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자, 중략하고요. 소장님, 저는 소장님의 많은 방송을 보고 댓글을 달아왔는데 물론 이 틀리게 쓰는 경우 아니면 표현 생각과는 달리 실수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대충 이해하고 봐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쓰셨는데 회원께서는 어떠한 글도 또 신랄한 비판도 저희들이 다르게 받고요. 또 이 방송이 좀 더 잘 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건의도 기탄 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은 저 역시 항상 제 본심을 다해 댓글을 쓰는 편입니다. 댓글을 달면 좋은 것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방송을 보고 어떤 내용이었더라 기억이 안 나고 할 때 제가 쓴 글을 보면 그런 내용의 방송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많이 게을러진 건지 그냥 방송만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지나간 방송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소장님은 정리의 달인으로서 이해를 돕고 정리하시며 방송하시는 모습과 이종욱 강사님의 수준 높은 지식을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나이를 떠나 오늘은 이종욱 강사님 수업 제자가 된 듯한 마음으로 공부 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고 좋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희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은요. 정말 공짜로 봐도 될 방송을 굳이 회원비를 내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자, 회원분들 중에서요, 저희들이 이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과 사전에 좀 대화를 나누고 적절한 분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는 코너를 일요일에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주식회사 AN스테이지 대표 김문현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김 사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김 사장님 많이 보셨죠? 우리 강연회 행사의 사회도 보시고 여기 톡톡톡 스튜디오와 또 뉴스 브리핑 스튜디오를 굳이 안 하겠다고 제가 패키치기 싫어서 거절을 몇 번 했는데 와서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원래 있던 스튜디오를 강제 철거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저도 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기를 참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때에 따라서는 좀 도와주신다면 뻔뻔하게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게 없어가지고 융통성이 없어가 큰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 하십니다. 네, 오늘 김 사장님 모시고 나눌 이야기는 최근에 중국이 경제 위기가 오느냐 안 온다. 어떤 분은 계속 성장해 나갈 거다. 저성장이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지속될 거다. 어떤 분들은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패라든지 이 선진화된 경제의 크기에 맞는 사회적 시스템, 법치라든지 제도, 금융, 유통, 관행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멀지 않아 추락할 것이다.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김문현 사장님은 지금부터 한 6, 7년 전부터 일찌감치 중국에 진출하셔서 중국의 한마디로 이 상류 고위층들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신 경험으로 그들의 속사를 깊이 알기 때문에 요즘 세계적인 경제학자나 분석가들도 중국 경제가 잘 되어갈 거다라는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측면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경제 분석가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문현 사장님의 중국 현지에서 중국 상류 고위층들을 겪은 경험을 들어보시면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건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모셨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중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중국 갤러리에서 일본 앤틱 중에 일본 카타나, 일본 돌을 갖다가 중개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아니 사무라이들이 예. 목을 치고 활복을 하던 예. 그 칼을 앤틱으로 파셨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게 굉장히 자기들 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됐었고요. 일본이 장기 그 경기 침체가 되면서 칼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중국에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정부에서 돈을 추적을 당하니까 그걸 갖다 미술품이나 와인이나 세계 명품들을 갖다 싹쓸이를 갖다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아이템으로 카타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진은 진품입니까? 안 그러면 이미테이션입니까? 안 그러면 현대 일본의 이 명장. 일본도의 명장들이 만든 이 품목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사무라이들이 예. 전국시대 때 쓰던 겁니까? 카마쿠라 시대 때부터 쇼와 시대 때까지 썼던 실제 물품들이고요. 아, 중국 사람들은 현대도나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 정부에서 그 증명서가 발급되는 그런 그 실제 문화재급 칼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일본은 도제 장애 시스템이요, 이 중세 르네상스처럼 잘 돼 있어가지고 특히 일본도를 만드는 부분은 일본의 이 일본도 네. 명장들이 전부 다 한 개 한 개씩마다 다 증명서를 갖다가 몇백 년 전부터 발급을 네. 해왔죠. 그 진품을 예, 맞습니다. 중국에 했다. 야, 대단합니다. 한국에 돈 많은 분들은요, 저기 개 키우는데 옆에 그림을 갖다가 수천 점 두고 했는데 그거 다 투기용이고 이 뭐 해피용인데 추적 해피용. 중국에 돈 많은 분들은 칼을 모았네요. 칼뿐만이 아니라 뭐 와인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싸그리 이렇게 뭐 진공청소기처럼 모아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때 뭐 보니까 중국에 뭐 부패 체결한다 해가 그 뭐 재수 없는 사람 본보기로 몇 명씩만 걸리지만 정권에 척진 사람 네. 하도 돈하고 쌓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트럭을 갖다가 뭐 10톤짜리 트럭을 지게차로 돈을 떠가지고 적발했는데 창고를 트니까 돈을 갖다가 손으로 트럭에 얹을 수가 없어서 지게차를 떠가지고 트럭을 뭐 10톤짜리 트럭을 15대 옮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했다는데 정말 그런 게 진짜네요. 예. 저희가 한 번은 그 중국 그 난통 개발을 갖다가 했던 그 고위층 집 초대를 받아서 가봤는데 그 20층짜리 건물의 7층을 자기가 쓰더라고요. 한 층마다 뭐 오디오 이런 각 이렇게 컨셉을 정해서 이렇게 그 자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지하에 와이너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이제 와인을 갖다가 이제 왔으니까 한 잔 따라 마시고 이거 줘서 마셨는데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그냥 뭐 마시는 척을 했죠. 거기서 뭐 망신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얼마짜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상식에 뭐 돈페르뇽 빈티지에서 몇십만 원만 해도 비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 정도 아니냐. 자기가 제일 싼 거부터 마신다고 했으니까 막 웃더라고요. 2천만 원짜리랍니다. 제일 싼 게.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어림봐도 수천 병이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마시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병씩 없어지는데 칼은 없어지지 않아서 좋다고. 속으로 제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때 얘기했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이 자결할 때 매우 유용한 겁니다. 그랬으면 장사 안 되겠죠.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파는 부분은 네. 중국에서도 그 뜨뜻하기보다는 좀 은밀하게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매장이 어디 계셨습니까? 예, 그 북경에 그 예술 789지구라고 있는데 거기 한국으로 따지면 그 인사동 같은 곳에 갤러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천안문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보통 사람들은 그 소재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중국에 당증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굉장히 그 높으신 분들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주로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고위층들을 위한 뭐 각종 편의 서비스, 쇼핑 시설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갤러리만 있고요. 예. 검문소가 그 안에 와서 차 드시고 이렇게 막 좀 주무시고 또 그림 사가고 그런 곳입니다. 아, 거기서 일- 뭐 자기들끼리 예. 뭐 이렇게 시하기도 하고. 일종의 그 최상류층의 이 멤버십 클럽, 뭐 그런 걸로 그런 뉘앙스라고 예. 봐야 돼. 이 서구 예. 사회로 보면 미국 예.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 사롱 같은.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상류층들이 클럽을 하나 만들어가 네. 클럽에서 자기들끼리만 골프 치고 자기들끼리 포커하고 네. 자기들끼리 뭐 술 마시고 대담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아, 근데 그런 쪽에 입점을 하려면 대단한 어떤 끈을 좀 잡으셨겠네요. 아니요, 그 다행히도 저희가 뭐 끈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그 일본도를 감정하고 취급할 수 있는 그 문화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취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저희 후배라 좀 그 다행히 그렇게 그 유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내부에서도 좀 도와주는 그 중국 현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 아, 그러면 거의 중국이 지금 뭐 요즘 이 이제 저성장, 중성장 뭐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에 네. 거의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 네. G2라고 한참 설칠 때 네. 끝물에 딱 들어가셨네요. 그 전부터 이제 뭐 돌아가는 걸 보긴 했지만 거의 이제 끝물이라고 봐야죠. 예. 그래도 칼을 많이 팔고 오셔갖고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뭐 판 거보다도 별 재미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참 중국 사람들이요. 네. 일본 사람을 갖다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뭐 중일 전쟁이나 난징 네. 학살이나 이런 거요. 그런데 재테크 수단으로 또 니폰도를 근데 저도 그걸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뭐 옛날 칼도 좋아하지만은 특히 그 일본 군도를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굉장히 의아스럽네요. 예, 우리가 그 중국에서 왜 그런- 만드는 항일 전쟁의 예. 영화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그 군도로 중국 예. 사람들을 목을 빼고 죽였다 하면서 지금도 학살을 시인해라면서 역사적 문제로 만들고 있으면서 이면에는 중국에서 그 칼이 예. 비싼 거는 뭐 한 몇 억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10억이 넘는 것들도 그래요. 그거 뭐 한국에서도 최고층의 문화재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로서 투자를 일본도로 한다. 참 세상은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실제 이 내면적인 어떤 이중성이 있네요. 예.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일종의 이 영수증도 없고 또 네. 꼬리도 없으니까 이 투자용 또 만일에 대비한 언닝용 등으로 이렇게 쓰고 있을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중국 사회를 잘 모르면서요. 학자들이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과거만큼의 성장,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할 때만큼 성장은 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중국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중국이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한 7, 80%. 중국이 끝나서 곧 추락할 사람이 한 20, 30%인데 자, 김 사장님께 제가 여쭤보면 거기에서 상류층을 많이 만나고 했을 건데 중국의 이 법과 제도가 중국의 경제 수준에 맞게 따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그런 거는 다 허울이고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예를 들면은 제가 아이폰 3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팔더라고요. 한국 돈 한 8만 원 정도. 그래서 중국 내에서 쓰면은 되겠다 해갖고 그냥 사두려고 가서 봤더니 아이폰 3에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폰 3는 iOS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iOS가 아닌 안드로이드 삼성의 갤럭시 폰에 있는 시스템이 예. 아이폰에 있다. 예, 그걸 떳떳하게 아이폰이라고 하고 팔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갤럭시 3가 있는데 그것도 8만 원인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삼성이더라고요. 삼성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떳떳하게 파는 걸 보고 이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 하나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상해에 뭐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은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불이 환하게 와이탄 붙어 예. 가지고요. 동방맹주 뭐 난징루 근데 거기에 있는 고층 빌딩들의 실질 입주율이 4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불을 다 켜놨냐? 중국 공산당에서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이게 빈 게 많이 보이면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니까 불을 다 켜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불을 다 켜서 그렇게 그 야경이 아름답다라는 요 두 가지만 딱 봐도 뭐 감이 오시지 않으십니까? 예, 제가 그죠? 그 2002년에 중국 정부 초청으로 중국을 한 바퀴 다 돌았는데요. 푸동에 가니까 그때 건물을 엄청나게 지어놨더만요. 상해 푸동에. 그래서 저게 다 들어있냐고 하니까 웃고 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에 통계청의 건물이라면서 보여주는데 자기들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일개 성에 건물이 한 25층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했는데 조중 보니까 그게 다 중국이 돈을 찍어서 지방 정부나 공기업 등에다가 그냥 줘버리는 예. 그런 부분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에 걸맞게 법이 갖추어져야 되고 또 법이 없으면 제도적이거나 양심적인 도덕적 관행이 갖춰야 되고 상도위가 갖추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떤 이 각종 거래에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이 제도적 어떤 틀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 어떤 부분 속에서 중국이 그런 어떤 이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들이 갖춰져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해에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10억 정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면은
딱 6개월이면은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털린다. 아, 여기는 막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송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욕도 좀 하셔도 됩니다. 네. 털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후배가 그 같이 그 갤러리를 하고 있는 후배가 그 한류 바람이 부니까 그 한국 웨딩 스튜디오를 갖다가 그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VJ 특공대에도 소개가 되고 그래서 중국 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결혼식은 안 하더라도 사진은 꼭 찍어서 크게 걸어놓는 네. 이런 그 좀 그 보여지는 문화를 네, 좋아하기 그럼. 때문에 사진을 그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찍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업이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해서 했는데 한류 바람 때문에 정말 잘 됐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상해의 굉장히 고급 주택가에 뭐 에이전트를 통해서 정식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 빌라를 개조해 갖고 스튜디오를 꾸미고 사업자를 다 내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 다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는데 이렇게 그 경찰들이 공안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택가 내에서 이런 영업을 한다고 누가 신고를 했답니다. 예약은 다 받아놨는데 아니 그래갖고 우리 정상적으로 부동산 다 통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자 다 내서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리고 거기 현지 중국 파트너가 있으니까 그쪽 중국 파트너 통해서 또 그 공산당 아는 사람 통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중국 사람이 더 높은 공산당을 끼고 조선족을 갖다가 사장으로 한국 사장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조선 한국말하니까. 그리고 가짜 무슨 사업자 등록증 뭐 이거 스튜디오도 아닙니다. 뭐 제조업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걸 갖다가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한글을 모르니까 한국 스튜디오라고 더 크게 차려놓고 더 싸게 시작을 한 겁니다 영업을. 네, 그리고 또 이 사업장은 강제적으로 문을 문을 닫아서 하루 아침에 그냥 그래놓고서 쇼부를 쳐오더라고요 거기 사장이. 여기는 직원들 한국 직원들 할 수 없으니까 받아줄게. 네, 받아줄게. 그거 너네 그거 하고 너도 사장 이제 월급 사장으로 들어와서 일해. 어디 가서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살짝 옷 뺏겨서 예. 차서 보내는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뭐 고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 기술까지 완전히 다 이렇게 빼먹고 네, 뭐 그게야 네. 시스템에 관한 게 예. 노하우지 않습니까? 네. 그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다 뺏어가 버리는. 예, 그러니까 그 한국의 그 쌍용 자동차, 상해 자동차가 인수를 해서 사륜 기술 빼먹고 그냥 바로 그냥 먹튀하는 네. 그런 똑같은 일들이 중국 현지 내에서 끊임없이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아니 왜냐면 사적 재산을 갖다가 지켜주고 그 자유롭게 그 활동을 갖다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 제도인데 그런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 네. 같으면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게를 개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 지역은 주택가니까 영업장을 안 된다 했을 건데 허가가 났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 그 사업을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도시계획상의 부분이기 예. 때문에 내줬을 건데 그거를 갖다가 이 관시라고 부르는 이 완전히 위에 백을 갖고 네. 뭐 공산당의 뭐 군에 공산군에 인민해방군에 높은 사람이 예. 있죠. 눌러버리고 뺏어버리는 부분. 네. 근데 그분도 이제 벨이 좀 있었을 건데 완전히 뭐 더 큰 벨로 눌렀네요, 그죠? 네, 벨들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중국에 관해 저는 중국에서 제일 이해가지 않는 게 이 지적 재산권이나 그 다음에 허가 그리고 세금 네. 그리고 또 이 영업권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카피했을 때 네. 누가 그걸 이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 정부가 거의 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듣고 있어요. 오히려 그 암암리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드는 게 일단은 무언가 빨리 카피가 되고 그것이 빨리 돌아가야 어떤 그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암암리에 그냥 다 묵인을 갖다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저기 듣기로 중국의 제일 유명한 마오타이주 원래 공장에 진짜 마오타이주가 생산될 수 있는 양은 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료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공장이 저거 회사의 마오타이를 카피하는 공장을 저거 공장 앞에다 하나 차려가지고 예? 여기서 나오는 마오타이는 공산당이나 뭐 이 검증된 사람들이 마시고 민해방군이나 높은 사람들 마시고 네. 저쪽에 가짜 공장에서 나오는 건 시중에 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충분히 그걸- 가능하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정말 중국 사람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흔히 요즘 그 저기 보면 중국의 이 최고급 호텔에서 하도 맛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고급 호텔 식당에서 마약을 탔다 예.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마약의 중독성 때문에 가서 한장을 하고 먹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렇게 그 민물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맥주 안주로 되게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참 많이 먹었었는데 그걸 인분으로 키웠다고 해서 왜냐면 그 내장채 이렇게 다 그냥 먹거든요 통째로. 그래서 제가 야 이래서 제주 똥돼지가 맛있었느냐. 개가 갯벌에서 이 부식물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갯벌이라는 그렇습니다. 것이 온갖 게 썩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는 똥은 아주 훌륭한 이 식사겠죠. 그 똥개를 드셨네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맛있죠. 뭐 먹으면 괜찮은데. 근데 중국의 저 시스템이 그 관시라는 시스템을 잘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정말로 사업을 하는데 그 관계가 이 처음이자 다 끝입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그 관시라는 것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공자 시대 때부터 그 인간이 법으로서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가장 미개하다. 그러니까 관계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그 인간다운 거다라는 그 아주 그 중국에는 뿌리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법가 사상은 개인 간의 어떤 그 계약 관계를 갖다가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의 법은 그러니까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다스리는 엄하게 다스리는 그 논리에 대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그 학문적인 그 성찰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개인 간의 상거래 그 관계나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법가라는 흔히 법전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다스린다. 상한과 한비자가 중국의 법가를 대변하는 이 사상가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중국의 끊임없이 춘추 전국 시대처럼 권력과의 서열 구조가 바뀌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먹고 하는 구조 속에서 그 권력 서열 구조에 복종한다라는 맞습니다. 그걸 법가라고 의식하는 부분이 예. 중국 사람들의 지금 상도의 정신에 예. 박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저렇게 이 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힘이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중국의 권력 이꼴 돈으로 상징되면서 태자당 이꼴 중국의 대기업들을 거의 다 장악하거나 배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그냥 창의력만으로 저만큼 썼다고 보십니까? 뒤에서 누가 뒷배가 봐줘서 저렇게 됐다고 봅니까? 저는 스스로 그렇게 물론 뭐 좋은 아이템으로 그렇게 네. 했겠지만은 거기에 어떤 그 권력이나 아니면 힘이 촉매제가 분명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네. 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 아시아가 평화로웠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봐도 저는 뭐 충분한 상대들이죠. 한국에서 한때 중국 바람이 불어서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들까지 다 네. 중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중국에서 지금 사업을 잘 하십니까? 대부분 쫓겨났습니까? 한 가지 또 뭐 재밌는 얘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배 형님이 그 화장품 그 회사를 갖다가 하는데 일본이 그 용기가 비싸니까 중국에다가 한번 맡겼다고 합니다. 케이스, 화장품 화장품 예, 케이스. 화장품 케이스, 뭐 비비크림 같은 걸 넣는. 그래서 25일 날 받기로 했는데 3일이 돼도 물건이 안 오더랍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이제 전화를 갖다가 했더니 우리는 보냈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짜장면 집에 예. 왜 안 와요? 그러면은 보냈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떳떳하게 안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보냈냐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랬더니 하청 공장에서 재료를 안 갖다 줘서 우리가 못 만든 걸 왜 우리한테 따지냐고 그러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너한테 돈을 주고 니하고 계약을 계약했지 내가 너 하청해서 예. 아니야.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걔랑 따지라고 그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신경질 내고 끊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니 내부에서 거기서 무언가 사업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정권회사가 중국의 회사가 싱가포르에 상장한 거를 한국에 땡겨와가지고 이 상장시키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다 잔고 증명이고 뭐고 다 받아왔는데 상장해놓고 나서 보니까 잔고 증명이고 뭐고 다 엉터리라서 그 회사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 네?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을 팔은 정권회사하고 그 회사 주식을 샀던 이 투자자들이 전부 다 손해를 입어서 지금 소송이 주식회사 그 정권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에만 벌어져 있는데 이거를 왜 은틀이 정명을 발급해놨냐고 중국에 그 발급해준 은행에다가 소송을 거는데 이걸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경제가 발전하면 거기에 맞게 경제와 관련되는 상법이나 민법들이 철저하게 따라가고 또 그 나라 정부가 무조건 자기 나라의 회사나 기업들을 편흔들 게 아니라 공정한 시각에서 상사 중재, 분쟁 중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이 최소한 법으로 가기 전에 기업을 하는 부분에서의 상식과 양식에 의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일단 일당 독재를 하고 거기서 공산당으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기업의 CEO로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회계 부정을 일으켜서 물론 자기가 좀 착복을 하기도 하고 그것도 막대한 돈을 갖다가 공산당 운영 자금으로 보내는 이런 구조가 그 철폐되기 전까지 중국 기업의 어떤 회계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인식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 같습니다. 제가 2002년에 중국 정부 초청으로 갔는데요. 제가 정주 한안성 공항에 내리니까 벤저를 하나 몰고 나왔는데 제가 온다고 비닐을 안 뜯고 일부러 비닐을 갖다가 해놓은 채로 너는 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이 호텔에 특급 호텔에 저녁에 식사 장소에 갔는데 돼지 한 마리 넣으니까 껍질 몇 개 묶고 내보내고 하면서 우랑회라고 부르는 호텔에 그 당시에 가격으로 보니까 13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이걸 한 10병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들 말을 안 해요. 상해까지 올 때 궁금해서 내가 이걸 모르고 가면 중국에 대해서 보고 가는 게 아니다 해서 상해에서 좀 고덕에가 들어보니까 자신들 공무원들은 오후 한 2, 3시만 되면 다 퇴근한답니다. 고위직은. 그래가지고 각종 행사장, 뭐 마작하는데 뭐 돌파티, 뭐 생일 파티, 행사 이런 데 가서 참석해주고 나올 때는 이래 받아와요. 그런데 그러면 가끔씩 총살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이 그러면 받아오면 숱하게 잡혀야 될 건데 1년에 뭐 몇 명밖에 안 보이더라 잡혀서 가는 사람은 그건 뭐냐고 하니까 그래 받아온 걸 다 모아갖고 위에는 좀 많이 밑에는 적게 해서 골고루 나누는데 혼자 받아갖고 입마에 포켓된 사람들이 재수 없게 그것도 찍힌 놈이 나중에 총살 당하고 뭐 사형 당하고 이렇게 깜빵에 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렇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겉으로 월급은 4, 50만 원인데 고위직은 4, 50만 원, 운전사는 한 30만 원 차이도 없어요.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도 먹어요. 운전사와 그 이 주인 오나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어떤 이면에 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아는 정치인이 한 뭐 2, 3억 받았다가 깜빵 갔다니까 그쪽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깜빵 가려면 한 2, 300억도 적다고 생각하고 2, 3천억 받아서 깜빵 가는 사람도 드문데 어째 2, 3억 받았다고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이 깜빵에 가냐. 우리는 그런 거 처리하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중국의 이 부패 구조 속에서 중국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인 적어도 뭐 서구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본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적 시스템까지라도 올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어떤 한 성의 그 성주가 축제한 재산이 2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패 이게 2,700억도 아니고 27조를 자기가 할 동안 하나의 성주가 모을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G2 국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겠습니까? 저 몇 년 전에 한 여성 성의 거물이 체포됐는데 이 여성의 애인이 남자가 애인이 여자가 한 50대인데 애인이 한 30몇 됐다고. 아 대륙적이네요. 예. 그리고 통째로 건물을 하나 둬서 자신이 이 공무원인데 건물을 하나 사서 그 건물에 마사지부터 뭐 이 성매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하는 걸 둬서 그걸 녹화를 다 해둬서 관시를 유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런 그 관행에 대해서 오늘 이제 1편으로 다룰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3편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크니까
한국 같으면 1편으로 끝나는데 이거 그 출입국 정지 내릴 것 아이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얼굴에다가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까요? 아 주변만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 우리 저 김 사장님이 그 지금 쭉 봤을 때 중국이 그 이 민주화 되기 전에는 좀 어렵더라. 경제 제대로 된 경제 관행이 마련되기 어렵다 봤을 때 그럼 중국이 G2의 위치에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단적으로? 단적으로 제가 여자가 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좀 뭐 우리 김 사장님이 여자 되실 것 같습니까? 좀 이 비용이 엄청 들겠죠. 중국도 G2가 되려면 비용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리다가 결국은 성전환이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 사장 나와주셔서 대단히 아,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